40살, 인생의 딱 절반쯤 왔을 때 모든 걸 뒤엎고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말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석권 작가가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통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그는 오류라는 단어로 그냥 담담하게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지금의 삶은 그 오류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의 필명이 바로 오류입니다.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삶이 실수투성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글을 쓰면서 그 오류들을 수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자신의 이름을 실수라고 짓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그가 오류라고 부를 만큼 힘들었던 과거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장에서는 그의 어두웠던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일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번듯했겠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었던 거예요. 번아웃, 무기력, 우울증까지.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현실에서 도망치듯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무기력한 일상에 아주 작은, 정말 사소한 우연 하나가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순간이잖아요. 제주도로 떠나려고 김포공항에 갔는데 비행기가 1시간이나 지연된 거예요. 아, 뭐하지? 하다가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서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집어든 책 한 권. 바로 이 우연이 그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이 변화가요, 정말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서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발견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관점을 바꾼 거죠. 이 책 재밌네가 아니라 내가 이 책에서 뭘 배웠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배운 걸 놓치기 싫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단계가 정말 대단해요. 책을 통째로 뺏겨 쓰는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강렬한 욕구가 터져나온 거죠. 정말 엄청난 내면의 성장 과정 아닌가요? 자,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더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다닌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다음 계획도 없이 그만둔다? 와,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바로 이 책, 언스크립티드가 그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건 그냥 자기 얘기를 써놓은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냥 내려야만 했대요. 머리를 한 대 쎄레 맞은 것 같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결심한 거죠. 나 사표 내야겠다. 그리고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는 막 붙잡았겠죠. 정대리 없으면 우리 부서 안 돌아가. 유급으로 1년 쉬고 와. 우린 자네가 꼭 필요해. 이런 말을 들으면 와,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말이 그냥 인사팀 매뉴얼에 적혀있는 아주 표준적인 절차였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잘 짜인 각본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지막 남았던 미련까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회사를 나온 후 그의 삶을 바꾼 두 번째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번엔 책이 아니라 바로 춤의 세계였습니다. 친구를 따라 정말 우연히 가게 된 홍대의 한 살사바. 그 무기력과 우울로 가득했던 그의 흑백 세상에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총천연색의 활기가 막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천국을 발견했다고 회상해요. 보통 살사 댄스 하면 엄청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 작가의 관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의외의 발견인데요. 댄서의 95%가 내향인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춤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모습은 평소에 억눌렀던 에너지를 표출할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었던 내향인들이었던 겁니다.
춤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어요. 완전한 치유의 과정이었죠. 에너지를 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충전하는 곳이었고 아무도 나이나 직업 같은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또 스텝이 좀 틀려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들 춤추느라 바빠서 아무도 핸드폰을 안 봐요. 완벽한 디지털 디톡스죠.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스페인어에 케렌시아라는 정말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투장의소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자신만의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쌀사바가 정석헌 작가에게는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완벽한 케렌시아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독서와 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삶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찾은 해답은 바로 이 충만함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거나 칭찬을 해줘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깊은 내면의 만족감. 이것이야말로 그를 다시 살게 한 진짜 힘이었던 거죠. 그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 3단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쉽죠? 그냥 책 딱 2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 딱 하나만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딱 한 번만 말해보는 거예요. 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마법은 우리가 피하고 있는 일 속에 있다. 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외면하고 피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